요약하자면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낮으면 황반변성이 생길 확률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겁니다. 팔에 약물을 주입하는 데 과정이 없이 1분이면 끝나는 매우 간단한 검사고 결국 황반변성에 대한 방어력을 높이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안녕하세요, 닥터 눈알람입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선진국의 실명 1위가 뭔지 알고 계신가요? 바로 황반변성입니다. 의료기술이 발달한 선진국에서도 실명을 할 만큼 이 치료가 어렵고 특히 이 질환은 노화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실 수밖에 없는데요. 만약 우리가 황반변성을 미리 예측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에 맞게 예방 조치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바로 그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반변성이 어떻게 해서 발생하는지에 대해 간단히 아실 필요가 있는데요. 황반이란 눈 안쪽 망막이 가장 중심부에 위치한 신경조직으로 시력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황반변성은 황반에 손상이 일어나서 중심 시력이 저하되는 질환을 말하는데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노화와 가장 관련이 깊습니다. 황반변성은 크게 건성과 습성으로 유형이 나뉘는데 이 건성은 가장 흔한 형태죠. 망막에 노폐물이 쌓여서 흰 점으로 나타나거나 신경이 위축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보통 심한 시력 상실을 유발하지는 않지만 습성 형태로 발전할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한 거죠. 습성은 비교적 드물지만 심각한 형태로 망막 아래에서 비정상적인 혈관이 자라나고 또 이로 인해서 삼출액이 노출되거나 출혈을 일으켜서 황반을 빠르게 손상시키는 질환입니다. 중심 시력이 급격히 나빠지는 경우가 많고 실명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건성의 경우 증상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 습성으로 진행이 되면 중심 시력이 떨어지고 글자나 물체가 휘어져 보이는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중심 시력은 우리가 뭘 보고자 할 때 그 중심부의 시력을 말하는데 보통 사람의 얼굴을 보면은 그 중심부의 코를 보게 되죠. 그쪽 시력을 얘기하게 되고요. 시력 검사에서 시력판에서 내가 읽고자 하는 그 부위를 말하는 거죠. 지금부터는 이제 좀 더 낯선 용어가 나올 수 있는데 최대한 쉽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이 황반이라고 하는 곳에는 색소들이 분포해 있습니다. 바로 루테인, 지아잔틴 등이 대표적인 색소인데요. 눈 영양제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색소들의 역할은 우리 눈을 자외선이나 흔히 블루라이트라고 하는 청색광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눈 건강에 아주 중요한 성분이라고 할 수 있죠. 황반부에 존재하는 이 색소들의 밀도를 황반색소 밀도라고 하는데요. 사람마다 황반색소 밀도는 제각각이고 참고로 아시아인이 서양인에 비해서는 좀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황반색소가 눈에 좋은 건 알겠는데 황반변성과 같은 질환과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를 사람들이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알아내기 위해서 세계적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이 둘 사이에 연관이 있다는 것을 뒷받침할 만한 결과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점이 일부 나라에서만 연구가 이루어졌고 또 매우 적은 환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경우도 있었다는 점인데요. 그래서 저는 2018년도에 한국인의 나이에 따른 황반색소 밀도의 변화 또 50세 이상에서 황반변성 환자와 그렇지 않은 집단의 차이를 연구하기 시작했는데 그 최초로 한국인 대상 논문이 세상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연구 결과를 말씀드리자면 50세 이후에서는 그 이전의 사람들보다 평균 황반색소 밀도가 급격히 떨어진 양상을 보였고요. 50대 이후에서도 황반변성이 진행하지 않은 분은 젊은 사람과 황반색소 밀도에서 별로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50세 이상의 황반변성 환자에서는 황반색소 밀도가 눈에 띄게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죠. 요약하자면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황반색소 밀도가 낮으면 황반변성이 생길 확률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럼 이 황반색소 밀도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당연히 좋겠죠. 다행히도 있습니다. MPI라고 하는 장비인데요. 팔에 약물을 주입하는 데 과정이 없이 1분이면 끝나는 매우 간단한 검사고 저의 경우 이 검사를 통해서 황반색소 밀도가 낮게 나온 환자분들께는 일정 기간 동안 루테인과 지아잔틴 등의 영양제를 복용을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이 루테인은 원래 황반변성 환자 중에서는 양안에 진행된 중기 이상의 황반변성 또는 한쪽 눈에 진행된 후기 황반변성에서 효과가 입증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황반변성이 아직 진행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도 황반색소 밀도가 낮은 경우 루테인을 6개월 이상 복용했을 때 유의미하게 밀도가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황반변성에 대한 방어력을 높이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이 루테인을 먹고 계시다 하면은 보통은 드셔도 나쁠 것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긴 하는데 이 MPI라는 검사상
황반 색소 밀도가 낮게 나오신 분들에 한해서는 꼭 5, 6개월 정도는 챙겨 드셔보시라 라고 말씀드리는 편이죠. 비록 어떤 질병도 완벽한 예방법은 존재하지 않겠지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결국 나빠질 수 있는 확률을 줄이면서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결론적으로 황반변성도 어느 정도는 예측하고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50세 이상이라면 1년에 한두 번은 MPI가 있는 안과에 가셔서 검진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연구에 그러면 일단 이제 제가 전공이 망막 분야이기도 했고요. 특히 황반변성 치료에 대한 관심이 좀 많았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황반변성 치료 분야에서는 주로 이제 습성 황반변성, 또 이로 인해서 주사 치료에 큰 관심이 있었는데 실제로 지난 10년 동안 이 습성 황반변성 치료 분야에서는 많은 발전이 이루어졌고 또 아시다시피 현재 다양한 안내 주사 치료 방법들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성 황반변성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많지가 않았고 이러한 상황에서 건성 황반변성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고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황반변성 색소 밀도 관련 연구에서는 세계적으로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 연구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그 결과로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확실한 의료 선진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이 건성 황반변성을 예방할 수 있다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내 눈이 황반변성의 위험이 있는지 예방법은 있을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어떤 질병이든 예방을 위해서라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방법부터 하나씩 실천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황반 색소 밀도 검사는 간단하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으니 50세 이상이신 분들은 꼭 1년에 한 번 검사를 받아보시길 권장드리고요.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이상 여러분의 눈 건강을 책임지는 닥터 눈알람이었습니다.